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가상화폐 과세 막아냈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경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이 이기는 카드라 주장하면서 들이미는 사례가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게, 분당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안 후보님 도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지원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별로 안 돼? 2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분당이 갑을로 돼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도움은 어느 정도 됐죠.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거기 제가 가보니까, 드리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저는 두 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줄로 알고 거기에 있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의원님, 안 후보님.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 합니까? 오셔도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차 탄핵 가결에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탄핵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중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1차 탄핵안에 당론을 반대하시면서 안 의원님은 찬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지만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우리 당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계엄에 반대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그전 대통령과는 이미지가 다른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으로 3년 만에 결국은 실패하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의원은 정치를 굉장히 10여 년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당적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죠. 그러면서 박원순 지지하셨고 문재인 지지하셨고 제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님처럼 길게 정치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저는 소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정치지만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가상화폐 과세 막아냈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안 후보님은 10여 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해오셨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검사하신 것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시켜준 그 일들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네요, 항상. 네, 예.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십시오. 자,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갑자기 이 보수진영의 헤게모니를 잡고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정착했다면서 다 날려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후계자로 낙점했다는 사람도 비대위원장의 대표에 그렇게 화려한 대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경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이 이기는 카드라 주장하면서 들이미는 사례가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게, 선거판에 조금만 있었던 사람이면은 광주에서 민주당으로 이겨봤다 수준의 이야기인 걸 알거든요. 부산에서도 금정구는 특히 굉장히 보수세가 센 곳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내가 이겨봤으니 내가
확장성이 있다 주장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이어나가면서도 그나마 그 안에서는 그가 탄핵 찬성파고 상대적으로 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허접한 전략가들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대선 지선 승리를 거둔 유일한 당대표가 전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왜 오히려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황당한 소리 하냐면요. 본인이 부산 금정 보궐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금정 보궐선거는요.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병보다 잘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승리는 사실 패배하면은 대형 뉴스지 승리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 금정구는 그걸 선거 실적으로 내세운다는 자체가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